네, 한적한 주택가 도로를 유유히 오가는 차량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와 섬광이 주택가를 덮칩니다. 지난 주말 미국 일리노이주 주택가를 지나던 트럭 한 대가 난데없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서 운전자 개인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트럭이었는데요. 짐칸에 실은 휴대용 가스통에서 프로판 가스가 노출되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날 사고로 주택 4채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그중 한 채는 트럭 파편에 맞아 한동안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계속 대화. 네, 제주경찰청에 걸려온 실제 112 신고 내용인데요.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 대응하지만 울기만 하던 신고자는 전화를 끊고 맙니다. 잠시 뒤 해당 신고자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고와 두개표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본 경찰관은 곧바로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의 바로 아래인 코드 1을 발령했는데요. 키보드 잡판 배열을 보면 도와주세요란 글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신고자는 교제 폭력 피해자였는데요.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 혐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오토바이가 무슨 이유에선지 달리는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데요. 자세히 보니 차에 노란색 주유건이 꽂혀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많이 놀란 듯 웬일이야라고 말하면서 주유건을 빼는데요. 기름을 넣은 뒤 주유건 빼는 걸 깜빡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슷한 일은 지난 3월 인천에서도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운전자와 주유소가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현장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여행객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제주로 동창회나 동호회 여행을 오면 1인당 3만 원씩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15명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매 결연 단체 여행, 또 학생들 수학 여행에도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보류했는데요.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제주도는 단체 여행객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밈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투자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만찬을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만찬에 참석한 일부 투자자들이 부실한 메뉴와 서비스, 행사 분위기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이 보유한 트럼프 코인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평균 2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음식이 형편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저가 항공사 기내식이 차라리 나았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고 참석자 중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 단 20분 정도만 머물렀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작 전부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득에 이용하는 전례 없는 행위라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만찬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일정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전용기가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전용기 문이 열리자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빨간 소매에 손이 날아듭니다. 대통령의 얼굴을 밀쳐낸 손의 주인공, 바로 부인 브리지트 여사였는데요.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대통령 부부 불화설 등 온갖 추측을 낳았다고 합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다음날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영상 하나로 온갖 터무니없는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아내와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더불어 지난 9일 우크라이나 키이우행 기차 안에서 코카인을 숨겼다는 루머도 거론하면서 추측보다 뉴스 본질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랙핑크의 하반기 컴백이 공식화됐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양현석 씨는 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핑크의 활동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컴백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룹의 신곡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블랙핑크는 2022년 9월 선보인 정규 앨범 본 핑크를 끝으로 멤버들의 개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신곡이 나온다면 3년 만에 컴백입니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7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사업가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새 신부 임성원 씨. 그런데 어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임성원 씨 남편이 아파트 시행 사기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남편 이모 씨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200억 원의 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인데요. 또 과거에도 부동산 분양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임성원 씨 SNS는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현재 최신 게시글의 댓글창은 폐쇄된 상태고요. 남편 이모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기사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임성원 씨 소속사는 연기자의 가정사에 관해선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hat's the pattern, isn't it? 미션 임파서블의 8번째 영화 파이널 레코닝이 시리즈 역사상 개봉 첫 주 흥행 신기록을 썼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주말 사흘 동안 북미에서만 6,300만 달러, 우리 돈 860여억 원의 티켓 매출을 올렸으며 전 세계 총 매출은 2,6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1996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시작된 이래 8편의 작품 중 가장 좋은 초반 성적입니다. 다만 이번 영화는 투입된 제작비도 시리즈 최대치인 5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흥행 기록이 좀 더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지난 17일 북미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했는데요. 영화는 국내 극장가에서도 열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어제까지 누적 관객 190만 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You've always been on the right side, brother.